자, 주력 포트폴리오의 전략이에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 놓고 보시면은 뭐 마이너스 0.56% 약세의 흐름인데, 사실상 저 부분이 비금속 광물 쪽에 강세가 연출이 돼 있잖아요. 그 비금속 광물의 그 강세 부분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비금속 광물이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그 업종인데 1.2%, 1.2% 조금 넘어요. 전체 시가총액, 시장 시가총액 대비해서 1.2%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포스코 케미칼이 비금속 광물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의 시가총액이 오늘 14조 7천억까지 올라오죠. 그러니까 비금속 광물에서 포스코 케미칼 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7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비금속 광물은 그냥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때 그냥 뭐다? 2차 전지의 기준으로 해석해서 놓고 보셔도 사실상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전일에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그런 부분들 이제 참조를 하시고, 그리고 영상 부분을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뭐 1시간 이상까지도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 부분도 좀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력 포트폴리오 이제 뒷부분을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주력 포트폴리오만 가지고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25% 하반기에 시장 마이너스일 때 뭐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듯이 종목 뭐 누적 수익 이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이제 비금속 광물 여전히 강세를 띄었고, 저도 궁금해요. 한번 철강 한번 봅시다. 이번에 철강이 굉장히 강한 그 추이 추세를 나타내 줬는데, 제가 사실상 우리는 철강 업종을 안 들어갔어요. 이번에 철강 업종이 굉장히 강세를 띄었는데 철강 업종은 안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이제 철강이 강세를 띄었거든요. 더블 클릭하면 이제 철강 종목군들이 이렇게 전체가 나옵니다. 아쉬운 거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좀 나와주면 좋은데 그냥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없어요. 없고 그냥 뭐 현재가로 하면은 뭐 현재가 높은 쪽 위주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포스코홀딩스의 강세가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번 쭉 볼까요? 자, 포스코홀딩스의 주봉 정도 놓고 보시면, 일봉으로 볼까요? 일봉으로 놓고 보시면 바닥 대비해서 20% 많이 올랐네요. 그죠? 바닥 대비해서 20%, 그리고 6월 말 종가 대비해서도 뭐 상당폭 올라와 있습니다. 그림이 좋네요. 그리고 뭐 시가총액 부분을 현재가 부분들 이제 시가총액 부분들 같이 이제 놓고 보셔야 되는데, 뭐 삼알미늄이나 이런 쪽의 시가총액은 뭐 제한적이고, 시가총액이 큰 거는 고려아연과 포스코 홀딩스 요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포스코 홀딩스 그들의 흐름 중에 포스코 홀딩스의 흐름이 굉장히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20% 올라오면서 시장 대비 월등한 그런 흐름이 된 거고, 나머지 뭐 고려아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슈 정도 범위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현대제철인가요? 4조 원. 그 현대제철 같은 경우 바닥에서부터 9%. 오케이. 철강 쪽을 이제 제가 자세히 안 봐왔었기 때문에, 근데 포스코홀딩스의 20% 강세라는 거는 상당히 뭐 고무적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일단 이제 그 주력 포트폴리오를 잘 설정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 흐름 그대로를 잘 가져가고 있고, 결론적으로 지금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쪽부터 좀 볼 텐데, 저는 기존에부터 이제 그 의약품 제약바이오들은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굉장히 공격적인 매매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보시면
뭐 그 매매 사인 나갔던 부분들 다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항상 보면은 이제 뭐 극대 극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어떤 게 나뉘어지냐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아예 매매를 못하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응? 펀더멘털적으로 너무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나쁘게 표현하면은 거품이 너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한쪽은 무조건 사라는 쪽이 있어요. 뭐 대박주다, 꿈의 대박주다 이렇게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나쁘냐라고 한다면 꿈의 대박주라고 무조건 사라는 친구. 그분은 기본적 분석도 못하고 기술적 분석도 아예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를 다 망가뜨리는 사람.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을 사라 마라 그걸 떠나서 들어갈 자리와 빠질 자리 그 자체도 모르는 거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프리미엄이 너무 높은 종목. 그러니까 결국은 6, 70%씩 다 밀리잖아요. 그런 종목은. 그리고 무조건 사라는 쪽 말고 무조건 사지 말라는 쪽. 그쪽의 기준도 기술적 분석 못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이야 뭐 자기가 봤을 때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술적 분석만 할 줄 안다면 왜 셀트리온을 사지 말라 그래요? 사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문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 셀트리온을 이렇게 보시면 2021년 1월 14일 날 매도 사인이 나가고, 그게 가장 마지막 매도 사인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단편적인 편입의 기준을 잡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요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2020년 11월 25일 날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걸 차트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셀트리온이든 네이버든 SK 바이오사이언스든 뭐 카카오든 전부 수익을 내드렸고, 그 수익을 내드린 이후에 차익 실현을 최고점에서 다 잡아드렸고,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에서는 마지막 들어오신 분들은 손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뒷날 보면은 그게 최고점이었어요. 어깨도 아니고 최고점. 그 당시 기준은 마지막 잡으신 분들 손절이기 때문에 야 이거 뭐 손실이야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윤정도 판단이 옳다라는 거죠. 잘 보세요. 35만 5천 원입니다. 35만 5천 원. 이거를 메모장에 써놓을게요. 구도적으로 저도 예전과는 달라. 이제는 어르신분들의 그 당시 이야기가 기억이 남아요. 21년 이 글씨가 크게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걸로 하는 건가요? 보기? 확대하기, 확대, 보기, 확대하기, 기본값, 보기, 확대하기.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수치를 넣는 게 없을까요? 저도 바보예요. 할 줄은 몰라요, 이런 걸. 확대하기, 더 커져라, 빨리빨리 커져라, 무지하게 커져라, 미니막스. 자, 21년 이 밑에 보시면은 1월 14일이죠. 14일 35만 5천 원에 이탈 시 전량 매도죠. 언제 샀는데 2020년 12월 25일 날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왜 들어갔는데 거래가 무지하게 터져서. 거래가 왜 터졌는데 난 모르지. 이슈가 불거졌겠지. 그건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슈를 보고 대처를 하는 것뿐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개장 전부터 셀트리온 삼형제는 다 정리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29일까지도 공백이 있죠. 없어요. 문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이제 홈페이지에서 셀트리온 문자 발송 나간 거 보여주세요. 그럼 195건이 나갔는데 이 당시 3월 30일 그쯤에 마지막 검색했을 때 1월 14일 이후에 셀트리온 산 적이 없다. 그럼 그 이전에는 저걸 사기 전에 언제 샀길래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 2020년 4월 2일 날도 샀어요. 2020년 4월 20일 날도. 보시면은 4월 2일 날 이것도 써놓을게요. 딱딱 들어갈 자리에만 기술적으로 들어갑니다. 왜? 얘는 윤정도는 펀더멘털적으로 접근을 안 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종목을 어떤 방식에서 접근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04월 021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교육을 오늘 해드리는 거예요. 셀트리온 19만 원의 편입이죠. 편입 21만 원 목표.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거는 이제 셀트리온이고, 리온. 그리고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 관리해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은 계좌를 마이너스 볼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응? 어떻게 마이너스를 내고 싶어도 마이너스가 날 수가 없어. 응?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4월 2일의 경우에 74,300원 편입, 74,000. 아주 소름이 돋을걸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문자 보시면 아주 소름 돋을걸요. 그렇게 해서 4월 3일 날 04월 03일 셀트리온 23만원 하루 만에. 하하, 대박이네. 23만원 목표고 20만 5천원 이탈시 50% 차익 실현. 20만 5천원 20만 5천원 이탈시 차익 실현. 그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8만 5천원. 어휴, 대박이지 뭐. 하루 만에 편입하고 시가총액 코스닥 1위, 그 다음에 시가총액 유가증권 시장 뭐 3위까지 올라왔던 종목, 그런 종목에서 이런 하루 만에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 올라온 거죠. 이탈시니까 그 위에 놓여져 있다는 거고. 요건 좀 이따 차트로 하나씩 다 볼 겁니다. 그리고 7월 9일 날도 문자가 있었네. 7월 9일 날. 11월이겠죠. 7월 9일 날은 셀트리온 제약을 어떻게 됐어요? 7월 9일 날 셀트리온 7월 07월 그 앞에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중요치는 않아요 사실은. 차익 실현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07월 091 얼마? 13만 4천원. 아, 이거는 저기 제약이고 32만원. 대박, 초대박이네. 32만원 이탈시 전략 차익 실현. 초대박이네,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 이제 제약입니다. 아이고, 위로 올려놔야 되는구나. 네. 셀트리온 제약은 얼마? 13만 4천원 이탈시 전략 차익 실현. 그죠?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관심 종목 묶어서 나가는 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단문 문자가 우리는 매매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11월 25일 날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문자 나가는 거예요. 저게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하고 포함돼서 나간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1년 11월 25일 날 개장 초에 셀트리온 제약이 폭등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편입을 합니다. 공격적으로 편입을 하고 목표 주가가 17만 원이지.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11월 25일 날 것까지 보여드렸는데 그 이후의 흐름을 쭉 보셔야죠. 이렇게 돼 있고 전량 문구 11월 21년 20년 21년 20년 12월 이걸로 볼까요? 셀트리온. 여기 보면 이제 그 매매 문자가 쭉 아마 나오겠죠?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11월 25일 날 뭐라고 써 있어요? 셀트리온 20년 11월 25일 그 전에 거래가 이빠이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25일 그 11시 34분에 보면은 셀트리온이 얼마? 32만 8천원 편입이죠. 그리고 목표가 얼마였어요? 요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32만 8천원 그리고 37만원 목표,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37만원 목표까지 써놓을게요.
아, 소름 돋을 거예요, 소름. 그러고 나서 이제 12시 10분에 뭐라고 문자 나가요? 헬스케어는 11만 원에 편입하세요라고 문자 나갔고, 그래서 헬스케어는 25일 날 11만 원. 근데 사실은 이때 11만 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편입이 안 됐어요. 이렇게 보냈죠. 이게 이제 무슨 스토리냐면은 셀트리온 제약을 편입을 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편입하자마자 날아가서 결국은 상한가를 갑니다. 상한가를.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을 17만 3천 원에 전량차익 실현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나머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전량차익 실현. 어차피 이쪽에 상한가 공방 기준에서 다 차익 실현을 아이고 지우면 안 되지. A 이런 15만 7,500원이었죠. 15만 7,500원이었고 그러고 나서 같은 날 기준에 목표 주가를 넘겨서 문자 사인이 어떻게 나가요? 11월 25일 날 17만 3천 원에 전량 차익 실현을 한다. 나머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도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리고 12월 3일 날 뭐라고 써있어요? 삼형제 중에서 20% 비중 헬스케어만 유지한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신규 편입 뭐 2번 이렇게 분할 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1월 25일 날 셀트리온 제약 때문에 전체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응? 이날 셀트리온 제약 때문에 이때 매수 사인 나가고 그리고 상한가를 들어가요. 상한가를 들어가서 찍고 뭐 내려올 때 뭐 상한가 이런 기준에 전량 차익 실현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못 샀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요? 못 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셀트리온 사세요. 32만 8천 원에 사고 제 기억이 맞다면 37만 원 찍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못 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이제 보여드린 부분은 요거예요. 4월 2일 날 기준 있죠? 요때 19만 원에 왜 편입했는지 그리고 4월 3일 날 차익 실현이 가능했는지 그 부분인데 블록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블록딜에 대해서. 그래서 아니 블록딜이 악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악재입니까? 라고. 이게 블록딜 발표 나오기 전에 셀트리온이 변동성 매매 이제 400만 주 기준 거래량 뭐 잡아주고 다 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장대항봉으로 끝났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로 끝났어. 근데 그 다음날 갭상승 살짝 나오고 이렇게 폭락이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그래 윤정두가 방송 갖고 나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블록딜은 악재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해드렸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셀트리온 2020년 5분봉이고 1봉을 한번 찾아보시면 월봉 뭐 좀 이따 다 보여드릴 거예요. 직접적으로. 요게 이제 11월 25일이에요. 보시면 여기서 거래가 한번 터져요. 이거 땡겨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거래 대금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관심을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날 개장 초부터 따라붙어서 얼마? 37만 원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37만 원 넘겼죠. 2줄이란 말이에요. 37만 430원 줄이란 말이에요. 그걸 넘겼죠. 꼬리 달고. 여기까지 다 오르지만은 우리는 필요 없어. 일단은 우리의 목표의 기준에 도달됐기 때문에 전량 차익 실현을 당일날 한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없구나. 오케이.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내역도 같이 보여드립니다. 이 뜬금없이 이제 뭐 셀트리온 봐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왜 지금 셀트리온을 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다 갖고 있어요. 몇 년치씩도 다 갖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래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12월 21일자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의 헬스케어의 역순인데 이렇게 보시면 11월 25일부터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써드릴게요. 셀트리온 제약을 윤정두가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있는 셀트리온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데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 시가총액 1위짜리에 변동성이 형성된다면 그쪽의 기준을 설정해 드립니다. 10월 25일 날 당일날은 이때 편입이 안 됐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고 나서 2020년 11월 26일에는 마저 셀트리온 제약을 매매를 했고 27일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얼마? 11만 3,500원에 1차 편입이 들어갑니다.
편입. 그러고 나서 뭐 수많은 매수 사인이 있잖아요. 수많은 매수. 근데 12월 4일까지 보면 어떻게 돼요? 11만 3,500원부터 편입한 게 16만 4천 원이야. 16만 4천 원. 응? 16만 4천 원. 그리고 뭐 27일부터 12월 4일까지죠. 그 다음 보시면은 이 16만 4천 원에서부터 밀렸다가 올랐다가 17만 원 넘겼다가 또 내려왔다가 여러분들께 문자 사연 다 이렇게 드려요. 뭐 에코프로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이렇게 문자를 드려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12월 달까지 해서 이 17만 원대 뭐 계속 차익 실현 편입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결론은 요게 이제 작년이 아니라 2020년 4월의 기준인 거고 요걸 차트로 쭉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윤정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사라는 그 정신 나간 얼빠진 애들, 기술적 분석도 못하고 기본적 분석도 못하는 말 그대로 완전히 보이스 피싱과 같은 아주 그냥 흡혈귀 같은 나쁜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고, 무조건 사지 말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셀트리온이 나쁜 회사예요? 윤정두가 실적이 없다고 싫어할 뿐이지 이게 나쁜 회사냐고. 카카오가 나쁜 회사예요? 실적 대비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서 얘기하는 거지 나쁜 회사가 아니잖아. 그럼 그런 종목군들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을 때 그때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을 때. 자, 월봉부터 보시면은 이 월봉으로 놓고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 셀트리온 2017년도에 진보 정보 들어오고, 그러니까 진보 정부 때 시장이 가벼워져요. 성장주들이 어떤 거?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IT,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뭐 신라젠이나 이런 거 아니 신라젠이라 그 당시에 그 황우석 테마주들 해가지고 조화제약이 42배, 그 당시 산성 PNC가 57배. 그게 네이버의 오른쪽 화면에 떠 있었어요. 그런 그 성장주 정책이 펼쳐졌다고. 그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들어서자마자 2017년 하반기에 그냥 뭐 미친 듯이 제약바이오 날라갔죠. 얘는 오른 것도 아니야 이거는. 신라젠 같은 애들 뭐 상상을 초월했잖아요. 어찌됐건 그런 흐름에서 거래가 어떻게 돼요? 무조건 보는 건 거래를 보는 겁니다. 근데 거래를 봐요, 거래량을 봐요, 거래대금을 봐요. 거래대금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유 딱 하나만 여기서 옛날 거 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의 모든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거래량이 있는지 그거 하나만 확인하십시오. 거래량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에서 종목 AS를 좀 받고 싶다. 응? 방송 종목이 아니더라도 나 이 종목 좀 궁금해요 하시면 채팅방에 올려놓으세요. 응? 채팅방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그 종목을 봐드릴게요. 아주 짧고 굵게. 명확한 거예요. 거래 대금이 있어요 없어? 없죠. 죽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없으면 캔들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뭐 물론 이렇게 폭락할 때 커지긴 하지만 캔들의 크기가 작아져요. 방향성이 깨진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아요. 다만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후폭풍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깨지죠. 얼마 빠진 겁니까? 이게 70% 빠진 겁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은 셀트리온이든 헬스케어든 얘네 움직이지를 못해요. 결국은 그것뿐이 빠진 거예요. 시젠 뭐 신풍제약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는 거 솔직히. 요번에 조금 일부 반등 나와서 55.90 빠진 거죠. 저점으로 따지면 60% 이상 빠진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은 정확히 거래대금이 없어요. 그러면 윤정두는 언제 접근한다고요? 명확하게 2020년 4월 2일 날 명확하게 거래가 터진 날 들어가는 거예요. 명확하게 2020년 4월 20일, 4월 2일. 이 기준에서 여기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예를 들면 이날 폭등 나오고 25% 올라옵니다.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던 애인데,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를 갑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무너진 걸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블록딜 나오고 나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윤정두가 뭐라 그랬냐면은 블록딜은 악재가 아닙니다. 우린 제로 베이스야. 사실 이날 못 샀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원래는 이날 사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이날 못 샀어. 원래는 이런 날 다 사요. 응? 상승 잉태 확인형 뜨고 거래 대량 터졌는데 이걸 안 산다고? 바보야 윤정두가? 그리고 이날 사야 안 사요? 무조건 삽니다. 근데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매매를 못 드렸어. 우리 VVIP 회원님들은 아실걸요?
이게 그 당시에 2조 넘게 터진 거래대금인데 안 들어가겠어? 이날 아주 초대박 나는 날인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있더라도 운봉이니까 전략 매도인데 우린 사실 이날 없었어요. 속상해 있는 찰나에 이렇게 떨어져서 그럼 이날 안 들어가요. 꼬리 달고 돌리면 들어갈지언정 안 들어갑니다. 이날은요. 방송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방송에서 셀트리온의 경우에 블록딜에 대해서 악재 아닙니다. 이게 왜 악재입니까? LG에너지솔루션 블록딜 하고 나서 주가 폭등 나왔습니다. 뭐 이런 LG 필립스 LCD일 때 필립스 집은 블록딜 했을 때 호재였지 악재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록딜 때문에 밑으로 깨져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차 목표 주가 23만 원, 2차 목표 주가 25만 원, 4월 2일 19만 원 편입, 목표 주가 21만 원 설정, 4월 3일 목표 21만 원 돌파, 목표 주가 상향 23만 원. 블록딜에 대한 오해 해소. 윤정두 이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야. 윤정두니까 가능한 거야. 결론적으로 개파락 이후에 돌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6%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8% 찍고 돌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쉽지만 이날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이날 20만 9천 원 찍고 되돌렸단 말이야. 이날 19만 원, 뭐 19만 원? 19만 원인가? 17만 9천 원에 되돌리고 전략 기준 잡아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문자 쌓인 그 라이브 방송보다 문자 쌓이는 한 템포 늦는다 그랬어요 항상. 라이브 방송보다. 그래서 4월 2일 날 19만 원이지만 우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는 이날 분명히 안 샀다고 양심적으로 말씀드렸고 이날 같은 경우에 개파랑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8%까지 밀린 이후에 저기서 2% 돌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들어가겠죠? 그럼 얼마예요? 그렇게 됐을 때 딱 17만 9천 원이겠네요. 17만 9천 원, 19만 원이 아니라 17만 9천 원, 18만 원. 어찌됐건 그렇게 편입을 하고 그 다음날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20만 9천 원 찍고 2% 정도 밀릴 때 4천 원 밀릴 때 20만 5천 원에 19만 5천 원이니까 20만 5천 원, 20만 5천 원, 20만 5천 원에 이탈 시에 전량 차익 실현. 그죠? 그러고 나서 7월 9일 날 차익 실현 문자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앞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교육 들어가고 기준. 거래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 안 본다니까. 거짓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안 봐요. 그러면 요 당시에 6월부터 거래가 터지는데 하루에 얼마요? 8천억, 1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세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는. 그리고 뭐 7월 달 기준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 기준에서 7월 달 기준에서 전량 매도 7월 9일 날이죠. 7월 9일 날이 언제요? 7월 9일. 이때인가요? 이때 기준에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전량 매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없어요, 문자가. 없다가 11월 25일 날. 11월 25일이 뭐냐면 11월 이날이 10일인가 11일인가 그럴 거예요. 11일이네요. 11월 11일 날 거래가 터지는데 진짜 오래간만에 거래 터진 거예요. 얼마? 7천억을 넘깁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거래대금 7천억이면 거래대금 1, 2위 할 거예요. 1, 2위. 요즘 삼성전자 거래대금 1조 넘기는 날이 한 달에 한 2번 정도뿐이 없어요. 1조 넘기는 종목이 한 달에 한 종목이 안 나와요. 삼성전자 이후에. 8월 24일 날 한번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8월 24일 날 현대로템이 1조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날 거래가 빵 터졌다 이거야. 그럼 윤정도는 어떻게 귀신같이 대처하고 있죠. 이날도 빵 터졌잖아요. 딱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래가 둔화돼. 혹은 터졌는데 음봉이 여러분 안 봐. 근데 이날 거래 딱 터지고 어떻게 돼요? 역시나 둔화가 됩니다. 거래가. 그래서 결론은 분명히 11월 11일 날 거래 터졌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흐름을 좀 볼 거예요. 이렇게. 거래가 빵! 여기서 터졌잖아. 11월 11일 날. 요거예요. 요거. 11월 11일 날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모니터링 하다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새벽에 우연찮게 텔레비를 돌리는데 내 방송국 내가 오픈해줄게. 2대1이야. 새벽에 누가 하나 나와가지고 뭐 저보다 연세가 많으려나? 그러니까 이 바닥에 저보다 활동 오래 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35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25년 여러분들께 멘토 서비스를 해드렸는데
아니 어느 날 뭐 제 또래인가 저보다 어린가 아니, 모르겠어. 정신 나간 게 다 끝났어요. 방송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거래량의 교육 오늘 잘 받으셨죠? 거래량이라는 건요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거래량 터지는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응? 그냥 들으면 방송 나온 사람 얘기니까 그럴싸하잖아요. 아니에요.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배가 어떻게 돼? 그러면 오늘도 사실은 박성재 TV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 카톡방에 몇 명 정도씩 들어오나 시간별로 이렇게 우연찮게 보는데 히든 종목이랍시고 상한가 종목 중에 700억짜리를 갖고 나와서 그걸 방송을 하고 앉아 있어. 그리고 1조짜리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최근에 거래대금 없을 때 12억. 오늘 한 20억인가 뭐 30억인가 터져. 그거를 종목이라고 가지고 나온 그 정신 나간 거죠. 그러면 12억 거래 터지는 게 20배면은 240억 터지면은 그게 거래 터진 거예요? 뭐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게 거래 터진 거니까 그걸 매매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거래 터지려면은 뭐 어떻게 터져야 된다는 얘기야? 20배가 터지려면? 하루에 거래대금 막 20조씩 나와야 돼요. 1조 넘긴 날 대비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거래가 터졌다의 기준은 5MA, 20MA, 5일이동 평균, 21이동 평균의 거래를 넘겼을 때 기준은 일단 일반적인 거래가 터졌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터지든 뭐 덜 터지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거래량이 아닌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에서 20이 전후에 놓을 수 있는 20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래량이 터졌을 때 우리는 거래가 터진 종목이다. 거래대금 20이 안에 들어오면 거기서 대부분의 변동성 승부는 다 납니다. 어찌됐건 이게 적은 거래대금이 아니죠. 눈으로 보실 땐 적어 보이지만 이게 1조에 달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7천억, 8천억. 이 당시에도 거래대금 최상위 순위였을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터졌는데 후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날 뭐 계속 들여다보던 종목이었다면은 변동성 매매가 가능한 거고 그러지 못했다면 후속이 없는 거죠. 못 들어가는 거죠. 응? 후속 거래량이 없잖아. 응? 그러다가 이날 갭상승 0.83 그리고 어떻게 돼요? 셀트리온 기준입니다. 24%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던 애가 24% 변동이 나와요. 보합에서부터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언제 1월 14일 이후에 35만 5천 원 매도한 이후에 뒤도 안 들어보죠. 나머지 셀트리온을 쓸게요. 셀트리온이랑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문자를 다 안 찾은 거고 무슨 말이냐면은 1월 14일이면은요 요날 응? 왜 이날 정리를 했느냐? 거래가 계속 둔화가 돼요. 응? 거래가 이럴 때 한번 터질 때 뭐 변동성 매매 한번 들어가면 좋은데 계속 터져주면 좋은데 그 다음 거래가 안 터지죠. 거래대금도 어때요? 앞전 거래대금을 못 넘기죠. 앞전 거래대금 못 넘기잖아. 그래서 발을 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다가 거래가 더 터지면 그럼 들어가면 되죠. 거래가 안 터지니까 고점 못 넘긴다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음? 거래가 어떻게 돼요? 없죠.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없죠. 둘 다 없잖아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기준의 셀트리온 제약을 보시면요. 얘 상한가 같거든요. 아까 셀트리온 11월 25일 날 편입하고 37만 원 목표였잖아요. 37만 원 당일날 왔는지 볼게요. 당일날 37만 원을 넘깁니다. 넘긴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언제적 37만 원이냐고. 그죠? 부럽죠? 당일날 기준에 39만 2,500원. 36만 2천 원. 아우 창피해라. 아니야. 이거 넘겼어. 수정주가로 봐서 그렇고 넘겼어요. 볼게요. 지금 보니까 끝자리 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수정주가로 잘 설정이 돼 있고 수정주가 빼고 나면은 전날 기준에 37만 원 제가 분명히 넘긴 걸로 기억을 해요. 넘겼을 것이야. 안 넘겼으면 어떻게 돼? 넘겼을 것 같아. 넘겼어. 37만 6천 원. 응? 대단하죠? 37만 6천 원. 결론적으로 이날 기준에 37만 6천 원의 목표 주가 37만 원을 넘기고 37만 6천 원의 기준에 꼬리를 달아요. 전량 차익 실현. 추세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셀트리온 제약을 26일까지 매매를 했고
앞으로 이제 이 교육을 해드리는 게 앞으로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다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셀트리온을 누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라 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사라고 하는 그 정신 이상한 친구들, 나쁜 친구들이 있다고 한 거고, 그리고 무조건 못 사게 하는 또 기술적 분석 아예 못하는 분이 계시고, 윤정도는요. 이거 거래 터지면 들어간다의 기준이에요. 앞정보 좀 넘겼네? 아니, 넘겼어. 넘겼는데 거래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터졌어. 그럼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서 우리는 요 날까지만 매매를 합니다. 얘는. 응? 그러고 나서 어차피 셀트리온 제약 대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충분하다. 그 셀트리온 제약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11월 25일 날 편입 그리고 그 다음 문자는 간헐적으로만 나와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죽어라고. 응?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죽어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 당시 기준에 이렇게 오랜만에 거래가 터지고 이게 25일입니다. 시발점은 누구예요? 셀트리온 제약이 장중상한가입니다. 얘 26만 원. 얘 11만 원 편입 그랬는데 편입이 안 됐어요 이날 사실. 그리고 나서 이날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매한 거예요. 이날부터 추세 매매로. 응? 추세 매매로. 그냥 뭐 소형주 잡주하듯이 하루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추세 매매로. 결론적으로 얘의 기준이 너무 변동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여기 시겁했을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16%면 뭐 차익 실현도 했습니다만 이런 데서 시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의 기준에서의 1월 14일 날 35만 5천 원 전량 매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날 이후에 1월 14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날 이후에 흐름 보시면 1월 14일이면 요 날인가요? 그죠? 요 날 전량 매도 이후에 이날의 고점을 넘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때는 잘 생각해 보세요. 윤정두도 여러분들께 분명히 이때부터 매매를 해왔고 그 이전에 1월 달에 4월 달에 매매를 했고 4월 달에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4월에 매매를 했고 짧게 끊고 나왔고 6, 7월 달에 이제 뭐 간헐적인 매매를 했어요. 아주 공격적인 매매를 솔직히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7월에 전량 매도를 했고 일부 있는 물량이라도 그리고 11월 25일 날 요자라고 해서 아우 초대박이 된 거고 그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때 편입하신 우리 기존의 고객분들은 땡큐 맛있게도 얌얌 이렇게도 됐는데 이렇게 해서 주가가 뭐 11만 원대에서부터 문자 막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17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대박 났어요. 초대박 났어요. 우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뭐 별의별 막 그냥 마케팅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윤정도도 뭐 마케팅을 했겠지. 시장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뭐 이렇게. 근데 결론은 그 흐름 속에서 완벽한 부분이 뭐예요? 거래대금이 이제 나중에 주봉으로 보세요. 확 꺾여 내려오는 게 눈에 확 띄어요. 주봉으로 보시면 나중에. 여기서 맴돌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요때는 못 들어오셨고, 그죠? 윤정도는 여기서 들어왔고, 요게 증거 자료 아니에요. 거래 대금이. 그러고 나서 요 추세 매매 요 수익을 다 잡아먹고, 여기서 깜짝 놀랬고, 다시 올려줬고,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야, 이거 거래가 이제 좀 띄엄띄엄해져. 그래서 결론은요, 요자락에 쌍매도, 전량매도, 셀트리온 삼형제 전량매도. 그리고 폭락 되돌렸지만 고점을 못 넘겨요. 왜? 거래 대금이 없죠. 그 이후에는요, 끝났지 뭐.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외에 예를 들면 뭐 전부 이 당시 우리 회원님들 다 계시니까 시젠 같은 종목군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수익 대박 냈습니다. 에이 뻥이야. 우리는 정확히 언제 이때 간헐적인 매매 사인 드리지만은 시가총액이 좀 제한적이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간 건 여기에요. 여기. 그렇게 해서 이 초폭등 10만 원 초반에서부터 30만 원까지 그리고 나서 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기서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매도 사인이 30만 원에서 매도 사인 나가 끝납니다. 늦은 것 같지만 요 자락에서 매도한 게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왜? 거래대금 없죠. 그 다음에 폭락이죠. 무중 100%한 거 감안해도 32만 2천 원 찍고 지금 6만 원이에요.
32만 2천원짜리 6만원 얼마 빠졌어? 26만원 빠진 거. 저기서 26만원 빠졌으면 80% 빠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은 꼼꼼했고 못하잖아. 윤정도 명확하게 해줘. 여기서 혼이 나더라도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도 매일매일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도 이제 만약에 발을 빼면은 따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잡은 거 나 이제 가입했는데 뭐 손실 났어. 엉엉 울어봐야 그건 안 돼. 응? 마지막 자랑 물량 정리하시는 게 옳은 거예요. 시즌 게 옛날 것까지 다 지금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 2020년 7월 8월 9월에도 간헐적으로 보긴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기준에 8월 27일 보시면은 시젠 편입설정 25만 2차 편입설정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나 본데 그죠? 그리고 없죠. 문자가 8월달 기준에 요거 하나 있잖아. 8월 27일 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9월 달도 뭐 간헐적으로 시즌 인증 한번 볼까요? 9월 8일 날 거. 그럼 앞에 거 다 나오겠죠. 문자 매매 사인이 역으로 나오겠네. 역으로 저 밑에서부터. 시즌 상한가가 왔나 봅니다. 수원준이님 이상하게 제가 안 살 때만 많이 올라요. 청계동님 차익 실현 안 했어요. 시즌 뭐 쭉쭉쭉 조정식 선생님 뭐 동진 세미칼 뭐 똥가리나 선생님 초보 탈출하자님 시즌 뭐 난리가 난 거야. 하루에 3차례 수익 내고 있습니다. 시즌 감사합니다. 시즌 그린박 선생님 뭐 키리우스 선생님 만세나라로 선생님 뭐 난리가 났어. 시즌 백양조한님 뭐 난리가 났죠. 그 가운데서 KJH님도 이때 계셨네. 그렇게 해서 시즌 날짜가 있었으면 더더욱 좋을 뻔했는데 여기 있네. 날짜가 7월 29일. 밑에서부터 이만큼 올렸는데 7월 29일이에요. 그죠? 계속 뭐 잔치야. 꿈의 잔치.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명확하게 기준이 명확하죠. 거래대금 거래량의 기준에서. 시즌 멋져요. 끝내줘요. 행복해요. 시즌. 이게 8월 3일까지네요. 요 위에 이렇게 보면 주로 포트폴리오 전략 위에 날짜가 있네. 그죠? 그렇게 해서 7월부터 8월 3일, 8월 4일 뭐 계속 시즌. 8월 5일. 아주 그냥 10만 원에서 30만 원 올라갈 때까지 200% 이상의 수익을 200% 이상 수익을 그냥 그대로. 근데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늦었다 싶더라도 정리를 한다 그랬죠. 이 문자가 지금 뭐 크기가 제대로 안 보이는데 PDF 파일로 볼게요. 그럼 문자가 크게 보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지금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함께 가고 그거를 제대로 매수를 못 하신다면 그걸 제대로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뭐 어마어마해요. 우리 태민이 선생님 여기 있잖아. 6% 수익인데 5천만 원이야. 얼마를 들어간 거야? 6% 반을 정리했대. 7% 수익인데 5천만 원이면은 한 5억 5, 7에 35 7억 들어가셨네. 7억 그죠? 시즌을 가지고 7억 가지고 단타를 쳤어. 이때는 거래대금이 1조 이상 그 이상 나오니까 에코프로 비면 이때 얼마나 했겠어요? 뭐 행복한 거지. 쭉 하고 이제 매매 사인을 한번 봅시다. 시즌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갔는지 쭉쭉쭉쭉. 끝이 없어요. 그냥 서로 그냥 행복해가지고 시즌에 귀신 됐어요. 근데 이렇게 좋아라 하고 많이 편입을 했던 시즌도 끝자락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114% 이렇게 나와 있죠. 7월 3일부터 8월 6일. 끝자락에서는 짤 없어요. 거래대금 없으면 전량 매도.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 글씨가 좀 그래도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끝내줘요. 계속 매수야. 윤정두가 계속 매수. 어떻게 됐어요? 7월 23일부터 그 이전 건 없네. 10만 원에서부터 계속 30% 비중이에요. 30% 비중. 한진칼 비중도 있고.
우리가 시젠하고 한진칼 그다음에 시젠 자기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60% 수익 냈죠. 한 달 만에 60%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 전에 뭘로 수익을 냈어요? 네이버로 수익 냈어요. 그게 주력 종목으로 써 있죠. 7월 10일부터 역순으로 이렇게 돼 있네. 7월 8일 날 보시면 어때? 14만 3천 원, 15만 5천 원. 이거 10만 원부터 들어간 거예요. 10만 원 초반부터. 얼마까지? 32만 원까지 갔나요? 36만 원 갔나요? 응? 계속. 결론적으로 문자가 또 하나 없나? 이게 끝인가? 8월 초순까지 문자 계속 나갔죠? 응? 기준만 잘 잡으시면 돼. 기준만. 얘 시가총액이 얼마였어요? 3조 7천억이었습니다. 그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14만 3천 원이 3조 7천억. 이게 30만 원까지 갔잖아요. 36만 원 갔나요? 32만 원 갔나? 응? 부럽죠? 지금 이런 장인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이런 장이에요. 오늘 난 깜짝 놀랐어. 거래대금 22에 1,400억, 1,500억이 돼야 22 형성됐다라는 것 자체. 결론적으로 9월 8일 이후에 시즌의 기준은 매매 사인 자체를 거의 잡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거래가 끝났기 때문에. 거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종목을 가져간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거래든 뭐든 정점에 달했을 때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따라오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월 8일 날에도 간헐적으로 이렇게 있죠. 간헐적으로 9월 8일 이럴 때 그죠? 그냥 간헐적으로 문자 있어요. 아까처럼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거래가 시즌 다시 일봉으로 당겨서 보시면요. 거래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7월 이후에 8월 달에 미련 갖지 말고 사실상 좀 물려 있었어요. 물려 있던 부분도 있어요. 요날 기가 막히게 정리가 됐어요. 이날 기가 막히게 9월 8일 이후에 시즌. 그리고 저 당시 기준에 신풍제약도 이 당시 기준에 전량차익 실현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신풍제약이 우리가 손절을 했어요. 마지막 손절을 했는데 손절하고 50% 올라간 거야. 야, 이거 감당 안 되더라고요. 손절하고 50%. 결론적으로는 요 날이 이제 9월 8일이잖아요. 9월 8일 이후에 문자가 있었는지 그걸 지금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9월 8일 이후에 기가 막히네. 9월 8일 이후에 문자가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2021년 7월 8일 2020년 저게 2020년 9월 8일이잖아요. 2020년 8월 9월 18일 간헐적으로 있었네. 보겠습니다.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9월 8일 이후에 문자 있었는지. 그 9월 8일도 진짜 이런 게 산 교육이다. 제가 판단할 땐 이런 게 산 교육인데 시젠을 제가 지금 검색을 한 거예요. 문자 반수록 내요. 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저도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들이 완벽해지셔야 되거든요. 교육 완벽하게 받고 시즌 문자 해가지고 지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같이 계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결코 독립하시는 경우, 실력을 쌓아서 독립하시는 경우 이외에는 09월 08일 이후 저 꼬리 달린 이유 한번 봅시다. 시즌에 대해서 그 엄청난 수익을
발생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이제 9월달 그걸 보여드린 거고 9월 이후에 없잖아요. 그죠? 7, 8, 9 이후에 없잖아. 어? 그죠? 그리고 지금 방금 잘랐어요. 9월 8일 이후에 시즌을 크게 한번 확대를 시켜 봅시다. 우리가 시즌이라는 종목을 이 시즌이라는 종목을 문자를 총 209건을 발송을 한 거예요. 98년이 아니라 2018년 이후에 시즌이라는 종목은 총 209건뿐이 문자 발송 안 됐는데 그게 대부분 집중된 게 2020년 7월부터고 9월 8일 날 어떻게 돼 있어요? 시즌에 대해서 27만 7천 원 50% 차익실현 5% 비중 유지. 재편입하고 막 단기 매매했을 거 아니에요. 27만 리터씩 전량 차익실현. 재편입은 추후 문자 발송. 그러고 나서 없죠. 9월 18일, 11월 12일, 12월 8일. 이건 뭐예요? 단문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들께 개장 전 포트폴리오 종목 그 기준이죠. 이해되세요? 9월 8일 이후에는 9월 18일 그것도 관심 종목으로만 단문 문자 나온 건 12월 8일 3개월 만에. 아쉽지만 어떻게? 아쉽지만 손절. 그리고 11월 25일 날은 뭘 들어가고 있었어요? 셀트리온 삼명제. 그리고 없어요. 소름 돋지 않아요? 없어. 그럼 차트 볼까요? 9월 8일 이후에 이날이 9월 8일입니다. 이 9월 8일 이후에 이 고점을 넘긴 적이 있어요. 터치한 적은 있어도 없죠. 그러면 넘겼느냐 안 넘겼느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거래대금이 있느냐 없느냐죠. 거래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이후에는요. 거래대금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정리했다고 얘기한 게 여기입니다. 거래대금을 보자는 거. 거래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고 나서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거래대금 거래량의 교육이든 그리고 변동성 매매의 교육이든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시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종목으로 느껴졌을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윤정도 얘기를 안 듣고 옆집에 갔더니 시즌 되게 좋다는데 왜 윤정도는 자꾸 팔라고 그러지?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 정회원님들도 유료 고객분들도 요 기준 요 꼴이 달린 요 날의 기준에 전량 매도하십시오. 여기서 편입하신 분들은 손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전량 매도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수익 내면서 방송에서 맨날 시즌 야, 한 달 만에 150% 200% 올랐네. 시즌 가입 안 하겠냐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가입하셨겠지. 시가총액 우리는 3조짜리, 4조짜리, 5조짜리, 6조짜리, 7조짜리, 8조짜리에서 수익을 이렇게 대박을 냈습니다. 가입 안 하겠냐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맴돌고 단타 치다가 결론적으로 단타 친 구간이 주봉입니다. 요 정도 자락에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는 거지. 막 여기서 사신 분들은 다 손실이니까.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나는 수익 잘 냈는데. 그러다가 결국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을 했는데 못 믿는 거야.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이거 끝내준다는데 왜 윤정도만 그러지? 실적 좋다는데? 방송 나와서 무조건 사라는 그 정신 나간 애들이 거래량 거래대금으로 알아요? 뭘 알아요? 결국은요. 거래량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거래대금으로 보는 겁니다. 결국은요. 거래대금 뚝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낙폭과대라고 들어가. 낙폭과대라고 들어가. 죽는지 모르고. 이거를 잡아주는 게 윤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방에서도 이때 정리하고 100% 이런 데서 들어가신 분들 계세요. 안 봐도 비디오야.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윤정도 말을 이때라도 아이고 이거 윤정도 말 들어야겠다 하신 분들이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다 퇴출. 신풍제약이 똑같은 케이스. 신풍제약이 우리가 이날 정리했어요. 이거 주봉이잖아요. 이때 정리했어요. 정리하자마자 저점 대비해서 한 50% 올라와 버렸어. 개파락에 마이너스 5%면 손절합시다. 손절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참나 어처구니가 없네. 얘는 뭐 상한가도 가보고 뭐 얘도 수익을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땐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던가? 이때일 거예요. 이때가 맞을 거예요. 이때가.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시즌은 다 정리를 잘했고 얘는 11월까지였는데 이때 정리하고 이때인가 하여간에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갑니다. 빠져나옵니다. 근데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던 분들은 90% 손실인가요? 펀드멘털이 안 되니까. 작년 기준에서 뭐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 8월 2일부터 들어가서 저수익 냈으면 됐잖아. 결국 얼마에 정리했어요? 30만 원에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단타를 들어갔어요. 단타를. 근데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니까 정리합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정리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마지막 들어가신 분들은 손실이지. 여기서 막 그냥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날 하루에만 문자 사인 4번, 8번씩 막 나와서 4번, 8번. 거래대금 우리나라에서 역대 2번째로 많이 터진 거예요. 삼성전자가 21년 1월 11일 날 8조 넘긴 거. 그 다음에 바이오사이언스는 이게 4조를 넘긴 겁니다. 우리나라의 거래대금 4조 넘긴 종목이 삼성전자 하나 그리고 얘 하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0분의 1도 안 되는 애가. 결론적으로 거래가 그 다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가운데 반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다 잡았죠. 여기서. 그러고 나서 얼마에 30만 원을 정리했다고 치면 7만 원이 깨졌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남아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중간에 들어갔겠죠. 옆집 얘기 듣고. 근데 딱 하나만 보시라 그랬죠. 거래대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력 포트폴리오하고 추가적으로 보는 종목군들 중에서 예를 들면 포스코 케미칼은 왜 계속 본다 그랬어요? 조금 더 뒤에 보시겠지만 왜 계속 본다 그랬습니까? 거래대금이 어때요? 계속 있어요 없어요? 주봉으로 계속 있죠. 거래대금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에코프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쪽에 더 많은 오픈 매매 사인을 드린 거예요. 문자는요. 문자는 에코프로가 더 나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에코프로나 포스코 케미칼 말고 예를 들면 코스모 신소재 얘도 우리가 지금 슈잉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일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얘는 그나마도 이제 그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인데 거래대금 어때요? 올라가긴 하는데 거래대금 제한적이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합니다. 주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모든 2차 전지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2차 전지를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들여다보는 2차 전지주들 다시 거래태 좀 봅니다. 성일하이텍 얼마나 많은 마케팅 했습니까? 얘 2조를 넘겼었거든요. 거래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없죠. 2조를 넘겼었는데 2조. 그리고 코스모와 얘 2조를 넘겼었어요. 거래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제한적으로 본단 말이야.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비캠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했어. 왜? 단기적으로 따블났으니까. 근데 어때요? 거래대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안 보는 겁니다. 금양은요 간헐적으로 거래대금이 터져요. 회사에서 이슈를 만들어줘. 거래량 보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거래대금 보라고. 아니, 거래량 무슨 개뿔이나 거래량을 봐요. 왜?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막 300%씩 땡겨놓은 종목인데 이때 1000만 주 터지는 거하고 이때 1000만 주 터지는 거하고 같습니까? 4,000원일 때 1000만 터져봐야 얼마예요? 400억이고 2만 원일 때 1000만 터지면 2,000억인데 그게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딜 가도 거래 대금 얘기를 안 하고 거래량만 얘기하죠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좌가 파란 겁니다. 멘토를 선택하는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거래대금의 교육에 관한 동영상 부분을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거래대금의 교육을 잡아주는 기준 그거를 이제 올려드릴 건데 7번째 방에서 공지사항을 보시면요. 이 공지사항의 하단 부분에 교육이 또 몇 가지 들어가 있어요. 어떤 교육이 들어가 있냐면 주린이를 위한 거래대금 거래량
갭에 대한 교육 이렇게. 그래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에 영상 보시면 이게 이제 PPT 자료도 있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 귀찮아서 꺼내기가 그렇고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고 귀찮다기보다는 그 자료를 꺼내려면은 또 교육이 끊기니까 그래서 요거예요. 요 링크를 지금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라도 또 들여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올려드렸어 사실은. 근데 윤정도 자료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뭘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죠. 요거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요거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이거 분수도 길지도 않아요. 총 29분짜리 동영상인데 두 개인데 두 개. 똑같은 내용 두 개. 하나는 양복 입고 하나는 그냥 반팔 입고. 동영상 올려드렸으니까 그 동영상 보세요. 이 교재는 뭐 PPT 요즘에 많이 이제 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오늘 제가 좀 즉흥적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일단 강연회 이번에 열려요. 강연회 요 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80몇 개 특급 자료 이외에 윤정두의 교육 VOD를 참여자 전원에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드릴 겁니다. 선착순 30명, 80명 다 드릴 수는 없고 30명 신청하신 분들께 다 드릴 거예요. 교육 VOD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세요. 29일 토요일 날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10월 20일이잖아요. 11월부터 여러분들께 11월부터 그렇게 해드릴게요. 뭐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은 요 VVIP 상품이나 VIP 상품 가입하신 분들께는 요 교육 자료 다 드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1개월 플러스 1개월 요거 가입하시더라도 11월부터 일주일에 3번 한 달 동안 총 12번의 교육을 해드릴게요. 총 12번의. 총 12번의 교육을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교육 상품은 198만 원으로 기준을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기존의 VIP 회원님들은 할인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198만 원짜리 그 교육 한 달 동안에 12시간을 해드릴 거예요. 12시간 해드리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12시간 동안 어떤 교육을 해드릴 거냐면은 이렇게 많은 교육 강의가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이거 9시간짜리 5개예요. 9시간짜리 5개인데 9시간짜리 5개인데 그 중에 캔들하고 아주 기본적인 캔들하고 그리고 급등주 변동성 종목 잡아내는 거래대금에 대한 전략 아시겠죠? 그러면 거래대금에 대한 전략이 기초부터 실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2022년도에도 거래대금에 대해서 10시간을 해드렸어요. 그걸 더 압축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추가 교육도 해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에 유료 가입하시는 분들 선착순 10분. 왜냐면 교육상품대로 별도로 진행할 거니까 11월에 진행하는 교육상품까지 무료로 들으실 수 있다. VOD는 당연히 받으시는 거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하고 11월에 진행하는 교육상품까지 받으실 수 있다. 선착순 10명이다. 그렇게 해서 그 선착순 10명에 우리 VIP 회원님들도 포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상품이 198만 원인 거예요. 198만 원이고 1+1 VOD 1+1 직장인 문자 카톡방 2달을 가입하셔도 교육을 들으실 수 있는 권한을 10분까지는 드린다는 겁니다. 10분 지나고 나면은 개별 과금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즉흥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내일부터 이제 요이 땅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에 대한 이제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렸어요. 이것도 이제 거래대금으로 같이 포함을 해서 넣어드릴 텐데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또 포트폴리오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이 거래대금이 나왔잖아요. 왜? 코스닥 쪽의 종목군들은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걸 얘기하다가 말씀드린 거죠.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위 하는 거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위 하는 것보다 더 좋게 말씀을 드려요. 에코프로 BM이 뭐 실적이 어마어마해서 그건 아닙니다. 에코프로 BM의 성장성은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 성장성 부분은 미국의 진보 정부가 민주당이 들어옴으로써 친환경 쪽에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는데 그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기 때문에 정책적인 규제를 친환경 쪽으로 진행을 해준 상황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거기에 따른 2차 전지 이쪽 섹터들의 성장성 실적 호조 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만 그 실적 호조 이런 내용보다 이미 벌써 주가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실적은 제대로 나오거든요. 고평가, 저평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근데 제약바이오 쪽은 좀 과한 애들이 많죠. 물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은 그나마도 실적이 있고 한다 치면 그렇지 않은 애들이 많잖아요. 당장에 HLB 같은 시가총액이 지금 뭐 4위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툭하면 뭐 베트남이나 찾고 앉아 있는. 그래서 그 부분에 코스닥 쪽의 기준은 성장성 프리미엄도 좋지만 일단은 오늘 교육해드린 주 내용은 정점에서 조정이 나온다 싶으면 빠르게 대처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시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을. 왜? 내가 가지고 있는 2차 전지는 제약바이오랑 다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를 갖고 계셨던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카카오, 네이버, 또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셀트리온,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래요. 지금 유통물량 없어서 위에 계속 있지만 시가총액 3위에 있지만 4위에 있지만 그 종목도 분식회계 때 그냥 추풍나게 고점 대비 70% 이상이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벗어나자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실상 포스코 케미칼이 뭐 시가총액 지금 19위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고점이 18만 8천 원이었어요. 그죠? 아시죠? 18만 8천 원. 18만 8,500원 찍고 나서 15만 원이 깨집니다. 단기간에. 시가총액이 14조를 넘겼던 종목이 그 짧은 구간에 올라온 게 많으니까 18만 8,500원에서 마이너스 15만 원이 깨져서 14만 8,500원이라고 칩시다. 예? 그러면 18만 8,500원으로 나눠줬을 때 하락률이 21%예요. 시가총액이 14조가 넘는 종목. 21% 빠졌다 그랬을 때 어우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느낌이 오셔야 돼. 그래야 정상적인 분들입니다. 아이 뭐 하루 상한가 갔다 하한가도 갈 수 있지. 이거는 안 돼. 그런 분들은 시장에서 오래 남아 계셔봐야 3개월, 6개월. 아무리 오래 계셔봐야 1, 2년 못 견딥니다. 예? 퇴출돼요. 손실 때문에.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주력주의 기준에서는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뭐 얘를 뭐 좋다 나쁘다 그걸 평가해 드린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의 프리미엄은 주의를 하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뒷받침 안 돼요. 그죠? 성장성이 뒷받침되는 거지. 그리고 성장성 뒷받침되는 거에 대해서 수익률을 만끽하다가 포스코 케미칼 성장성이 뒷받침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률을 만끽하다가 이거 삐끗해 하는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살아날 수 있다면 재편입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종목 중에 결론적으로 뭐 LG화학도
2차 전지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LG에너지솔루션 지분 81.84%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또 현대로템 이 방산주, 또 금양에코프로, 하나 성일아이텍, 코스모화학,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이러한 2차 전지주, 또 하나솔루션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화학 분야의 기준. 요 종목군들의 복합적인 흐름 속에서 수익률을 일정 범위 극대화하더라도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그나마 하나솔루션과 LG화학의 실적이 뒷받침이 됩니다. 완벽하게 이 종목들 중에서는. 나머지 쪽은 실적 검증은 더 받아야 돼요. 다 우리 종목이잖아. 근데 위험고지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뭐 좋다고 그랬다 나쁘다고 그랬다가 리스크 관리하자는 거예요. 맹신했다가 나중에 차익 실현할 때 이거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러지 말고, 위메이드도 작년 하반기에 메타버스 찾고만 난리 났었잖아요. 위믹스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뭐 다날부터 해서 다 날라다녔지 뭐. 위메이드 시가총액 8천억에서 7조 5천억까지. 8천억에서 7조 5천억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20위 안에도 없습니다. 그 프리미엄이 빠져나갈 때 맹신해서 문제 되지 마시고, 금양 같은 경우에 위험고지 욕 먹더라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별 이상한 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요. 금양 위험고지에 듣다가 이렇게 높은 수익을 내드리고도 4,970만 주짜리 종목이 그냥 회사 차원에서 무지하게 세일자고 돌아다녀요. 방송국이든 어디든. 그렇게 해서 주가가 300% 400% 막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전환 물량 4,000원대 물량, 전환 물량의 전환 자체가 800만 주가 상장이 됩니다. 8월 이후에, 올 8월 이후에. 그래서 그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담 요인을 공지를 해드려도 여기에 빠져 계신 분들은 그걸 인정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금양을 들어갈 때, 예를 들면 수요일에도 금양을 들어갔어요. 비중 채워놨단 말이에요. 5%. 근데 이 금양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원통형 배터리 우리나라에 세 번째로 개발했다. 누가 인정해줬어요? 본인들의 발표고, 상용화 될 수 있는지, 또 판매가 될 수 있는지 검증받아야 되죠. 거기다 또 리튬 관련해서 보도자료 누가 내놨어요? 본인들이 뿌렸지. 결론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보고 이게 이슈가 돼서 변동이 나올 수는 있구나. 포스코 케미칼 포드에 대한 그러한 수주 공시 기대 요인 때문에 뭐 추세 강화, 거기다 메이저들까지 매수 들어오는 그 모습이 있구나. 야, 이거 땡큐한데. 다만 야, 포드에서 똑같이 GM처럼 14조 원을 수주에 온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전체가 24조 3개년도의 실적이고, 지금 벌써 이미 시가총액이 15조라면 얘가 그렇다면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됐나, 이런 걸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 얘기했잖아요. 저평가 아니라고.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근데 기준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포스코 케미칼도 우리 종목이고 에코프로도 우리 종목이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위험고지를 명확히 해드리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을 보세요. LG화학 실적을 보세요. 현대차 실적을 보십시오. 동네 창피하게 기아가 이거 잘못 올려놨네. 깜짝 놀랐네. 기아가 그럴 리가 없지. 밀렸나? 아닌데. 네이버가 쫙 뻗어 올라왔나요? 아닌 것 같은데. 기아가 시가총액 8위에서, 그렇지, 네이버가 오늘 빠졌는데 왜? 잠시만요. 같이 봅시다. 근데 우리 직원분 내가 혼내줄 거야. 업무가 많아가지고 우리 직원분이. 자, 보시면은 기아가 시가총액 원래 11위였습니다. 근데 알아서 지들이 밀려 내려가서 이게 76조까지 올라간 네이버예요. 카카오는요 77조까지 올랐었어요.
그러면서 시가총액 둘 다 3위였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시가총액 하이닉스를 넘겨서 장중에 2위까지 올라온 적이 한 번 있었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60조를 넘기면서 시가총액 3위였었고 근데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밀려 내려간 거예요.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보니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얘도 주가는 밀렸지만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그게 결론적으로 실적되는 종목이 이 순위 잘못 나온 겁니다. 이 순위가 여기가 위죠. 시가총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되는 종목이 시가총액 무엇이 중요한데 실적이 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주력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응? 이런 애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계좌가 망가지진 않습니다. 계좌가 망가진다는 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퇴출당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신용미수, 스탁론 이런 거 쓰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목군들의 기준에서 변동성이 너무 큰 종목 뭐 예를 들면 금양이 300% 올라왔는데 300% 밀려 내려가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펀드멘탈이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그 당시 저점 대비 명확하게 그거는 명심하고 대처하십시오. 그래서 주력주의 기준에 우리는 압축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요? 2분기부터 IT 위주에서 LG화학 현대차로 분할 부분을 좀 더 늘려나갔고요. 그리고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비중을 설정을 했고 4분기부터는 아예 뭐 1대1대1 비중에서 오히려 LG화학 현대차의 비중을 조금 더 실어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까지 잡아드렸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IT의 기준을 가장 높게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이 SK 하이닉스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현대차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원금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감을 갖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금 회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들만이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을 거예요. 원금 회복이 아닌 더딘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들이 다 시장을 견인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편입합니다. 뭐 이렇게 2차전지, 방산, 신재생 에너지를 봅니다. 결론은요. 이 계좌 보세요 한번. 부럽지 않으세요? 계좌를 보시면 피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쉬운 거를 여태 못하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방송 나온 친구들 포함해서 야 숨겨준 종목 드릴게요. 대박 종목 드릴게요. 금양처럼 새답을 날 종목 드릴게요. 지들이 사지 왜? 지들이 사지 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냐고. 본인들이 사서 본인들 거 본인들이 하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보셨냐 이거야. 못 내셨죠? 결국은 야 내가 그냥 하이닉스 갖고 있을걸, 내가 LG화학 갖고 있을걸, 야 내가 현대차 갖고 있으면 그나마 시장 대비 저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으니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러실 거 아닙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주력주의 기준에서 당연히 변동성 종목보다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최소 시장 하락률 대비해서 주력주의 포트폴리오 이 평균치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강세였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던 반도체 종목 하이닉스가 또 LG화학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방어를 잘하고 있었고 과매도 권역이고 그리고 나서 이런 종목군들 정책주들 윤정두가 딱딱딱 꼽아드리는 종목들 9월부터 보세요. 방송 계속 악을 쓰고 지금 보실까요? 거래일수로 보시면 거래일수로 보시면 하나솔루션이요 74거래일 동안에 47회 절반 이상을 갖고 나왔고 그리고 방송 안 갖고 나왔어도 장중에 교육해드린 게 52번 그리고 문자 나간 게 78번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현대, 로템, 한국 항공우주 포함해서 다들 또 에코프로 14번뿐이 안 갖고 나왔죠.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 위주로 또 보여드리고 근데 장중에 오픈해드린 게 39번 그리고 문자 나간 게 70회입니다.
그렇게까지 해드리고 잡아드리는데 결국은 편입 못하잖아요. 이제 와서 이런 계좌 하반기에 이런 수익이 나는 어? 이거 수익률 플러스해서 24%가 아니잖아요. 비중대로 이런 종목들 주세요. 그래서 9월 말에도 똑같이 얘기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바뀐 거는 여기서 바뀐 거는 이 세 종목이 1대1 대1이었는데 20%였는데 얘네 비중을 조금 낮춘 거예요. 얘네가 나빠서가 아니라 수익 종목의 변동성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솔루션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에코프로 그 에코프로의 기준의 비중이 15%에서 4.6으로 줄어드는 거고요. 근데 얘가 제일 많이 갔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로템 대신 한국항공우주를 넣어드렸는데 마이너스 11%예요. 시장이 플러스 3.8인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는 않아요. 왜? 한국항공우주의 매집 부분이 뭐 상상을 초월하죠. 11%의 매집. 그리고 정부의 정책.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국가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수혜를 우리나라 보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계좌 수익률 10월 달에 4%. 아니 종목 수익률로 마케팅할 것 같으면 에코프로 33% 장중에 막 그것도 전량차 액실은 3번 하고 나서의 흐름인데 대박이죠. 이런 수익 범위를 나도 함께 가져가고 싶다. 코스피 지수 보시면요.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가장 최근 날짜를 보여드리면 19일 종가 기준으로 시장 14% 오를 때 대형주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언제 대비? 15년 12월 종가 대비. 왜? 15년 12월이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진 그 시점이었는데 여러분들 중형주 수용주 보시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반기 6월 30일 종가 대비 하반기에 7, 8, 9, 10 대형주는 덜 빠져요. 10월 기준에서 대형주는 더 올라. 왜 얘네들에 자꾸 현혹돼서 오늘도 깜짝 놀랐다니까. 시가총액 700억 원대 상한가 종목 갖고 나서 그걸 방송에서 떠들어대면은 시청자 1000명이 1000만 원씩 들어오면 100억 아닙니까? 700억짜리 100억 들어오면 15%를 사는 거야. 아유, 그거를 지가 매매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큰 돈이지만 그런 거 매매 찔끔 매봐놓고 방송 나와서 700억짜리 매매 사인 주고 앉아있고 시가총액 그나마 또 1조짜리 갖고 나왔더라고. 거래대금 3, 4일 전인가? 지난주인가? 12조. 12억. 12조면 대박이고 12억. 그리고 오늘 기준에 한 3, 40억 터졌나? 그거를 종목이라고 갖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방송에.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서 물량바지되고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업종 기준에서 철강금속, 전기전자,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우리는 솔직히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포스코 안 샀어 우리는. 대신에 2015년 이후에 전기전자 업종에서 시장 주도주기 때문에 시장 대비 10배 수익을 낸 거고 현재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마이너스 4% 수준일 때 하반기에 이렇게 또 시장이 플러스 3%일 때 전기전자 업종 이렇게 2차 전지는요. 비금속 광물 2차 전지로 봐도 된다 그랬죠. 포스코 케미칼. 비금속 광물의 70% 비중이 포스코 케미칼 한 종목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상승률이 지금. 나머지 부분은 시장 대비 월등한 쪽이 없어. 화학? 가장 최근의 기준에 화학? 땡큐하지. LG화학 하나솔루션을 갖고 있잖아요. 나머지는요. 없어. 없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매달려 있으니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VVIP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PDF 파일도 올려드렸고 동영상도 올려드렸고 다 올려드렸어요. 이거를 놓치시면 되겠네 이거야. 나는 다 알아요. 아는데 이런 수익을 못 내요. 매수했다가도 팔고 참 나는 그래요. 그러세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들어오십시오.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윤정두 화면으로 오세요. 오셔서 함께 하세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루에 깨먹지 마시고 이번 장에도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내리 윤정두만큼 여러분들께 시황 제대로 읽어드린 사람 누가 있어요? 시황 하나 제대로 보는 거에 따라서 대형주 엉뚱한 종목 여러분들 매도해버리고 포스코 케미칼 매도해버리고 지금 와서 발 동동동동 구르고 되겠냐고. 그리고 강연회 신청 미리 하셔야 돼요. 내가 아주 혼내줄 거야 아주. 응? 써놔야겠다 까먹기 전에. 아니 강연회를 올려놨으면 응? 강연회 문의 전화번호를 올려드려야지.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응? 그죠? 강연회 메인 홈페이지 메인 강연회 팝업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이게 뭐죠? 메인 강연회 홍보 전화번호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그리고 이제 신청 인원 카운트다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미 벌써 박성재 TV 보시고 벌써 이미 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80명 이상 못 들어가요. 근데 벌써 하루에 지금 다음 주인데 수요일 날 벌써 6, 7분인가? 응? 그럼 그 다음 하면 어떻게 돼? 강연에 참여하실 분들은 전화를 하셔갖고 남겨놓으셔야 돼. 안 그러면 오신다 했다 또 못 오시면은 안 되니까. 다른 분들은 피해야 되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그렇게 하시고 나 함께 가고 싶어요. 진짜 이런 수익을 내주세요. 방송 다 뒤져보세요. 윤정두가 갖고 나가지도 않은 종목을 헛소리를 하면서 보여드리는 건지. 여기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얘 딱 하나 있어요. 1조 넘겼다가 밀려서 9천억이에요. 9천억. 얘는 1조. 다 1조 이상. 응? 43조. 지금 밀려서 42조인가요? 14조 7천억. 10조. 장중에 10조 넘겼죠. 이런 종목에 다. 어디 소형주 700억짜리 갖고 와서 상한가 수익 내셨죠? 금양 상한가 갔어. 10월 13일 날, 7월 25일 날, 7월 26일 날, 얘 7월 28일 날 하루에 20%, 얘 7월 28일 날 하루에 20%, 얘 8월 24일 날 하루에 20%. 대형주에서 다 그런 수익이 나와요.